예, 오늘은 스웨덴의 국민 화가죠. 앤더스 존의 작품을 분석적으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앤더스 존은 수채화를 특히 많이 그렸는데요. 그 앤더스 존의 유화를 봐도 수채화처럼 아주 맑고 아주 속도감이 있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언뜻 제가 알기로는 수채화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좀 더 확대를 해보죠. 어느 정도 이제 그 하이라이트, 밝은 물이 이렇게 파랑이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에 터치한 것들을 보면은 수채화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불투명한 어떤 과슈 같은 걸로 그렸을 수도 있고, 유화라면 뭐 당연히 이제 흰색으로 칠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은 수채화로도 가능하고 유화로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수채화를 그린다면은 우선 이제 그 전용 수채화지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약간 유화적인 어떤 그 질감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채화라면 전용 수채화지에 적절하게 이제 물 조절을 하면서 이런 물결의 느낌은 번지기 효과로 해서 다 활용을 해준 것이죠. 이 인물도 조금 뭔가 유화적인 느낌이 좀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 저 뒤에 원경의 물결들도 일일이 다 그려서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림은 말주림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표현법에 조금 위배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 국보와 같은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작업을 한 연대도 대체적으로 뭐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그때 인상주의 시대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분위기, 화풍을 이루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예, 요건 이제 수채화죠. 수채화로 역시나 전용 수채화지에 적절히 번지는 효과를 주면서 기본적인 명암을 잡아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어둡기를 잡아줌으로 해서 가장 밝은 데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그 세 개 단계를 점점 점층적으로 표현을 했고, 상당히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건 유화인데 역시나 기름을 좀 많이 섞어서 이런 부분은 마치 수채화처럼 불투명 수채화처럼 보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미술사 쪽으로 따졌을 때 특히 이제 그 평론가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그 학문적 이론에 의해서 그 미술사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앤더스 존의 그림은 그래서 이제 미술사에서 크게 어떤 그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미술사가들이 그림을 학문으로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그저 그들만의 그 논리고, 그냥 그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누구도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접하고 접근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주관에 의해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린다 하는 것이죠. 그저 어떤 그 학문적인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의 이론, 양식을,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일반 화가들은 대중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이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만, 물론
너무 그렇게 그 대중 취향적으로, 대중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술사적인 기본 상식이나 그런 교양도 없고 전혀 그림의 기본 어떤 물감을 한번 다뤄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결국 그 대중의 돈을 욕심을 내서 그렇게 대중 취향적으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그림이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대중들의 안목은 그렇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튼 무조건 그렇게 그린다. 그래서 대중 취향적으로 해서 인기 작가가 된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인기 작가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안목과 일반 그 미술사적으로 미술사학자들이 그림을 바라보는 그 관점 또한 너무나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그림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목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린버그라는 아주 그 불세출의 그런 평론가 같은 경우는 미술사에서 미국 그동안 뭔가 그 유럽에 비해서 미술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던 그런 미국의 잭슨 폴록이나 아니면 추상표현주의 또 그 후에 팝아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론화하고 정립해서 그런 화가들을 끌어주고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이름도 명성도 얻게 하는 앤디 워홀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미술사적인 이론에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어떤 안목과 수준을 갖고 있는 미술사가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책들을 보고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그리고 화가들이 뭔가 전시를 할 때 거기에 서문에 뭔가 그 주례사 같은 그런 하나만 한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일부 작가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매료되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주고 그런 서문을 받아서 자기 화집에 싣고 그렇게 그런 게 하나의 어떤 그 미술 시장의 하나의 그 흐름으로 정립이 돼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이론적인 쪽의 생각들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을 그린다라는 작가들은 최소한의 그런 어떤 미술사적인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모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표현적인 그 기본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평론가들이 이러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그런 건 또 전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작가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그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그림을 보면 우선적으로 어두운 톤을 상당히 기름을 많이 써서 묽게 그려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초벌이죠. 그렇게 해주고 중벌에서 또 어두운 중간 톤의 색깔을 대범하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 그런 아주 정석적인 그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언뜻 봐서는 수채화 같기도 하고 불투명 수채화 같기도 하고 유화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유화로 그린 건데 아무튼 상당히 묽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붓을 좀 큰 붓을 써서 아주 힘차게 초벌을 칠하고 역시 마르기 전에 또 중벌을 칠하고 또 그 위에 어두운 톤을 칠해주는 그런 공정을 거쳤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붓질이 아주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감이 있다라는 것은 밑색, 바탕색이 마르기 전에 그 위에 덧칠을 했기 때문에 저런 속도감이 나오는 것이죠. 예, 요거는 수채화입니다. 수채화로 상당히 어떤 그 비단의 느낌 그런 느낌들이 아주
그 실감 있게 표현이 됐어요. 역시 이런 경우도 처음에 비단의 무늬부터 그린 게 아니라 수채화 종이에 기본적인 톤을 먼저 크게 깔아주고 그 위에 조금 확대를 해보죠. 부분적인 장식, 무늬 그런 것들을 쭉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뭐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그런 표현법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물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적절하게 번지는 효과,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붓으로 물을 칠해 놓고 작은 붓으로 칠해서 질감 표현을 해줬죠. 이런 부분은 뭐 약간 닦아낸 부분, 아니면 흰색으로 덧칠한 부분도 있고요. 예, 요거는 유화입니다. 아이고,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기본적인 어둡기를 칠해주고 중간색을 칠해주고 각각의 그 고유 색깔을 평면적으로 쭉 칠해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에서 어느 정도 묘사를 해주면서 붓질의 적절한 강약 조절로 묘사를 해줬고, 또 이제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에 툭툭 찍어주면서 마무리를 했죠. 예, 이것도 초보를 아주 묽게 칠해주고 또 마르기 전에 덧칠을 해줘서 빠르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덧칠을 한 것이고요. 예, 이 앤더스 존의 그림을 보면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트도 앤더스 존의 그림을 보고 뭔가 나름대로 그 표현법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는 표현법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역시 처음에 어두운 색으로 인체의 기본 초벌칠, 그리고 저 뒤쪽에 배경색을 어둡게 칠해주고 초벌 다음에 이제 중벌해서 중간색을 칠해주고 그리고 밝은 톤을 그려준 그런 원리,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전트적인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확대를 해보죠. 상당히 드로잉적인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어두운 톤을 쭉 칠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색깔, 또 밝은 색깔을 해주는데 아주 멈칫거림 없이 대범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요 앞에 그 신사 인물을 그린 거와 똑같은 단계로 어두운 톤을 해주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덧칠을 해줌으로 해서 붓을 쭉 끌어주면서 뭔가 그 붓이 그 밑색과 적절하게 혼색이 되면서 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활용을 했죠. 스웨덴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많이 그렸어요. 역시나 배경은 단순하게 처리를 했고 인물도 어느 정도 해주고 이런 중간 톤을 초벌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중벌칠을 하고 또 하이라이트 붓질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림을 어느 정도 유화를 그려본 사람이라면
유화 붓의 그 강도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그렸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유화를 안 그려본 사람은 뭔 소린지 싶죠. 이것도 아주 빠른 어떤 드로잉적인 느낌으로 사전트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앤더스 존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분석할 그런 건 없고 아주 단순하게 구도를 배치해서 색칠도 아주 단순하게 기본톤 별로 기본 색감 별로 분리를 해줘서 아주 수채화를 그리듯 묽게 드로잉을 하듯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묽게 그렸죠. 사우나탕 안에서의 어떤 포즈를 연출을 해서 그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꼭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의 밝기와 그 배경의 밝기를 적절하게 톤 조절을 해줬고 기본 어둡기로 배경을 깔아준 상태에서 인물의 밝기보단 전체적으로 다 한 단계 낮춰줬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톤의 조절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어두운 톤 안에서 약간의 변화 그리고 인물 안에서도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볍게 스웨덴의 그 국부와 같은 앤더스 존의 작품을 감상해 봤습니다.